여러분,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을 모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. 네. 교수님은 지난해 BBC가 선정한 여성 100인에 이어서 멋있다. 멋있어요. 와, BBC 스웩. 사회부를 거친 기자라면은 사건 사고 취재하다가 이수정 교수님한테 전화 안 드린 기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. 안 드린 게 아니라 뭐 한 10번 안 드린 기자 없을 아, 거예요. 이게 더 쉽 맞지 맞아, 않을까요? 맞아, 그쵸? 맞아. 저희 다 한 10번 이상 시켰죠. 그쵸? 그쵸. 그래서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기사 코멘트를 해주실 때 특히 또 교수님이 정말 촌철살인으로 그 당시에는 여름만 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. 젊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에 많이 노출되는데 피해를 피하는 방법이 뭔가요? 이러고서 맨날 물어봐. 어떻게 피해요? 그러게요. 성범죄를 어떻게 피해?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약간 역정을 내면서 오원춘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범죄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? 나영이가 성범죄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지. 성범죄는 당사자, 피해자가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야. 다른 범죄들처럼. 그냥 피해자들은 일상을 열심히 사는데 재수없이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다 보니까 범죄 피해를 당하는 건데 그 범죄를 피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에이전트는 어디 있어요? 정부에 있는 거지. 국가에 있는 거지. 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안 해놓고서는 왜 피해자한테 피하는 방법을 물어봐. 그리고는 뭐 지난번에 내가 법무부에서 이제 1대1 보호관찰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1대1 보호관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몇 년마다 한 번씩 8살짜리 아이들만 강간 피해를 준 거예요. 그래서 내 생각에 나도 이제 애들을 키워봤으니까 8살짜리들은 결코 봐도 별로 성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거든. 그런데 그런 어린애를 보고 이제 성적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8살짜리를 4명을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성폭행 피해를 하다가 그러다가 교도소를 장기간 와가지고 이제 출소할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. 어린 아이를 성폭행할 때 이게 뭐 방송용인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를 성폭행할 때 지르는 그 비명 소리가 자기에겐 굉장히 성적으로 자극적으로 들린다. 이렇게 얘기를 한 코멘트 한 줄이 있었어요. 내가 이런 이제 전달해야 되겠다, 전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전자감독 제도가 국회에서 3번 탈락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때마다 인권단체에서 와가지고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. 실제로 모든 성범죄를 다 따지면 재범률이 유달리 특별히 더 높진 않지. 그러나 8살짜리의 성폭행을 할 때 그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성적으로 자극적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전자발찌를 도입을 하지 말라는 거야. 그게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지.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요?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, 우리나라는.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살인 사건이랑 비교해 봤을 땐 좀 경미하죠.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아닌 듯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토킹 범죄를 미리 예방을 못하면 이제 죽지 뭐 그러면. 네. 스토킹 방지법 입법 촉구 해오신 걸로 알고 네, 있는데 오랫동안 이것도 스토킹은 범죄지. 그러니까 BBC에서 나를 왜 선정했겠어요. 당연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저 여자가 도대체 미친 여자가 아닌데 스토킹을 범죄로 해달라고 호소하고 다니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아직은 스토킹이라는 게 범죄가 아닌 나라가 있다더라 해서 계속 그런 일을 하라고 지정했다고 선정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사실 현재까지는 여성이 나 지금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다.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뭐 사실은 해봤자 범칙금 수준이라고 기사에서 신고가 돼서 사건화가 되고 처벌이 내려져야 범칙급이지. 그쵸. 근데 이 사건화가 진짜 힘들어요. 제 주변의 지인 중에서도 피해자여서 신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 해준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. 그런데 뭐 기다려 보세요가 답이지. 그럴 때 그럼 만약에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이 된다면 기다려 보세요가 아니라 스토킹을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스토킹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서서 동네 CCTV를 다 뒤지든지 해서 스토킹 장면을 찾아내겠지. 근데 지금은 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증거 수집을 본인이 해야 돼. 예. 교수님이 그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던 법안들 보면 대체로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취약층인 경우가 많았잖아요. 그런 이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?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이 길을 안 갔을 것 같아. 여자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.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 내가 무슨 특별히 욕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알려야겠다.
되든 안 되든 그건 그 다음에 국민들이 듣고 선택할 문제지 내 문제도 아니고. 더불어민주당 영입 제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영광입니다. 네.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야로든 목소리를 좀 계속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 없어요. 네. 5분 동안 생각해 봤어요. 솔직히 얘기하자면. 아. 네. 5분 동안. 근데 이제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으면 이제 죽을 거야 아마. 근데 나는 송충이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가. 네, 꼬물꼬물 계속 기어와가지고.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송충이가 있나요? 지금 너무 겸손한 진짜 표현이신 것 아니야.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송충이들이 건강해야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. 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위님도 제자분이시라고. 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죠. 정말 하나하나가 나의 몇 년을 꼬라박은 작품들이에요. 나한테는 뭐 도자기는 아닌데 여하튼간에 내가 남기고 갈 게 뭐가 있겠어. 누가 내 연구물을 읽어보겠어요. 논문들을. 박봉의 힘든 경무에. 그런데 순전히 우리가 옛날에 대학 때 학교에 있을 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열정을 불사르던 그 마음으로 아마도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참아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무조건 나는 제자들을 지지한다.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보태고자 한다. 뭐 이런 입장이죠. 마지막으로 한마디. 네네. 네, 기자들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. 네.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나도 기자가 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한 줄 한 줄의 기사가 어쩌면 궁극적으로 보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시길 빕니다. 네. 울어도 되네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희 같이 아주 작은 송충이들은 네. 이제 열심히 크면 교수님 돼. 같이 큰 송충이를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부단히 맞아요. 뜯어먹으면서 네네. 솔잎을 열심히 뜯어먹으면서. 네네네. 그러면 제자들과 평소에 이제 연락을 많이 주고 받으세요? 우리는 선생님 힘들어요, 뭐 이런 연락도 하세요? 아이들이 나한테 힘들다고는 안 해요. 아, 왜냐하면 네. 내가 걔네들보다 더 힘들다는 걸 애들이 알기 때문에.